강지훈은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연기가 자욱했고 배는 뒤집혀 있었다. 신음하며 몸을 움직이려는데 강한 손이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 젊은이.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백이태였다. 나이든 남자가 그를 자네 밖으로 끌어냈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지훈이 기침하며 물었다. 어머니는요? 백이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셨네. 안전하셔. 지훈은 거친 숨을 내쉬었고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최 판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배는 박살이 났고 사방에는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최 판사님은 지훈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가 보이지 않았다. 백이태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움직여야 해. 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도망쳤군요. 백이태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말이지. 지훈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최 판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다시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준비되어 있을 터였다. 김민철 할아버지 이야기, 법정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현우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판사봉은 손안에서 게으르게 놓여 있었다. 그의 차가운 회색 눈은 피고인을 훑어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늙고 병약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군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세월에 닳아 얇아져 있었다. 한때 명예의 상징이었던 훈장들은 이제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장신구처럼 보였다. 이것 좀 확실히 해둡시다. 판사가 코웃음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 장애를 가진 참전 용사가 이 나라 최고의 법률팀 중 하나를 상대로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반대편 변호사들은 비웃었고 그들의 값비싼 양복은 밝은 법정 조명에 반사되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휠체어 팔걸이에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침묵은 조롱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이현우 판사는 킬킬거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거 볼만하겠군. 그는 법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법률 서적 대신 평생 총이나 잡았던 사람이 어떤 법률적 천재성을 보여줄지 한번 봅시다. 웃음소리가 다시 법정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고개를 저으며 서로 수군거렸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그의 푸른 눈이 판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재판장님, 모든 존경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안전벨트나 단단히 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끝낼 때쯤이면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법정 전체에 내려앉았다. 비웃음이 사라졌고 판사는 몸이 굳었다. 변호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들이 방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야기는 사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현관 앞 툇마루에 홀로 앉아 수평선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고 낡은 집은 조용한 동네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군 복무 이후의 삶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가 쑤시는 팔을 뻗으며 살짝 움직이자 휠체어가 삐걱거렸다. 그는 전투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진정한 전투는 그가 깨달았듯이 외국 땅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자체에서 싸워지는 것이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소송. 그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회사가 그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애매한 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제 그들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그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이곳은 그의 아내 편히 잠드시길가 마지막 날들을 보낸 곳이었다. 이곳은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삶을 일궈낸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양복을 입은 어떤 오만한 자들이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안 될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네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 사건은 저희가 맡기에는 너무 큽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실망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고 또 다른 변호사를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너무 강력하다, 너무 비싸다, 승산이 없다. 해질 무렵 그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손에 든 소송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휠체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그가 결정을 내렸다. 아무도 그와 함께 서지 않겠다면 그는 홀로 설 것이었다. 그는 이 전투를 스스로 싸울 것이었다. 그 후 몇 주는 혹독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그의 작은 거실을 작전 상황실로 만들었다. 법률 서적 더미, 법정 사건 파일 메모들이 모든 표면을 뒤덮었다. 그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하고 법률 용어를 암기하고 재산권에 대해 읽으며 보냈다. 밤마다 그는 오직 순수한 결의만으로 힘을 내어 일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의심의 순간도 있었고 좌절의 순간도 있었다. 그의 오래된 전쟁 부상이 피로로 쑤셨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이웃인 마음씨, 착한 학교 선생님 서지연 씨가 그의 문을 두드렸다. 김 선생님, 좀 쉬셔야 해요. 그녀가 탁자 위에 어지러운 서류들을 흘끗 보며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그럼 최소한 제가 돕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서지연 씨는 그의 연구 파트너가 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복잡한 법률 문서들을 읽고 그것들을 더 간단한 용어로 풀어주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김민철 할아버지의 법률에 대한 이해는 날카로워졌다. 하루하루 그는 더 강해지고 똑똑해졌다. 그는 단지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통달하고 있었다. 법정 출두 전날 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를 되돌아보는 남자는 단지 늙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그리고 이번의 전쟁터는 법정이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속삭임이 뒤따랐다. 정말 스스로 변호하려는 건가? 승산이 없을 텐데. 하지만 김민철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석으로 휠체어를 움직였고 그 순간의 무게감을 느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유능한 변호사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수석 변호사인 최태석이라는 거만해 보이는 남자는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때 이현우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판사봉이 내리쳐졌다. 시작합시다. 판사가 말했다. 최태석 변호사가 비웃으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씨는 법을 위반했으며 저희는 그를 해당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경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판사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김민철 씨, 당신은 스스로 변호하기로 선택한 겁니까? 김민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이현우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웃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그를 조롱했다. 바로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민철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그들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유한 변호사들 판사의 경멸적인 비웃음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웃음소리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김민철 할아버지가 질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그러나 김민철 할아버지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법이 단지 돈 권력 또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그 지식 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는 휠체어를 고쳐 앉고 목을 가다듬은 다음 말했다. 재판장님 진행하기 전에 원고 측 변호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눈을 흘겼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비웃음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끼어들었다. 이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사건에 자신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태석 변호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현우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진행하시오. 하지만 간단히 하시오. 김민철 할아버지가 최태석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초의 변호사님, 귀하의 의뢰인은 제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최태석 변호사가 눈을 깜빡였다.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고 정확했다. 그는 머뭇거렸다. 여러 재산법규와 시조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민철 할아버지가 다그쳤다. 당신 같은 유능한 변호사라면 확고한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규를 인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침묵. 군중 속에서 몇몇 수군거림이 일었다. 최태석 변호사의 입술이 굳어졌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현우 판사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김민철 씨, 이건 신문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남자는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좋소, 계속하시오. 김민철 할아버지가 다시 최태석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초의 변호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위반했다는 정확한 법을 인용하십시오. 최태석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두꺼운 서류철을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확한 부분을 찾았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등을 기대고 기다렸다. 몇 초가 흘렀고 그러다 1분이 지났다.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최태석 변호사가 이를 악물었다. 나중에 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미소가 넓어졌다. 그럼 제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까?
웃음소리가 법정을 휩쓸었다.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칼날처럼 소음을 가르며 끼어들었다. 최태석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그를 폭로한 것이었다. 이현우 판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손가락이 짜증스럽게 책상을 두드렸다. 최 변호사, 다음 기일까지 법적 인용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분명히 격분하여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침착했다. 1단계 그들의 자신감을 흔든다. 2단계 그들이 허풍을 떨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차례였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판세계로 다시 돌아섰다.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제시할 것이 있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계속하시오. 김민철 할아버지는 무릎 위 서류철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그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25년 전에 서명 날인되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는 그것을 서기에게 건넸고 서기는 판사에게 가져갔다. 이현우 판사는 표정 변화 없이 그것을 훑어보았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 이후로 제가 납부한 모든 재산세 납부 기록입니다. 완납했고 제때 납부했습니다. 위반 사항 없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건네졌다. 이현우 판사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이제 무게가 실렸다. 이것은 그들이 제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원래의 지역 지구재법 4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들이 저를 퇴거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은 김민철 할아버지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제가 집을 산 지 3년 후에 통과된 법입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 변호사는 이를 악물었다. 이현우 판사가 문서를 넘기며 주의 깊게 읽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 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즉, 재판장님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가 그들의 소위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현우 판사는 동요하는 듯 보였다.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했다. 법정은 흥분으로 술렁였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른 이들은 불신에 찬 중얼거림을 내뱉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등을 기댔다. 그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지식만으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따돌렸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사가 응답하기도 전에 최태석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휴정을 요구합니다. 왜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라도 찾아보시게요. 법정에서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현우 판사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그가 판사봉을 내리쳤고 그렇게 법정은 텅 비었다. 하지만 김민철 할아버지가 출구로 향할 때 그는 최태석 변호사가 전화기에 대고 맹렬히 속삭이는 것을 포착했다. 뭔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김민철 할아버지는 저항을 예상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법적 술수 절차 지연, 어쩌면 최태석 변호사와
그의 팀의 필사적인 새로운 주장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법정 입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은 벨트에 얹혀 있었으며 그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김인철 씨,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밖에서 잠시 말씀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서로 수군거렸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경관님? 경찰관의 턱이 굳어졌다. 저희는 귀하께서 부동산 서류와 관련하여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그는 표정을 유지했다. 사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의 눈이 원고석으로 향했다. 최태석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비웃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그들이 위협할 수 있는 겁먹은 늙은이가 아니었다. 경관님, 만약 사기 증거가 있다면 저도 보고 싶군요.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경찰관이 머뭇거렸다. 저희는 귀하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라고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거의 웃을 뻔했다. 최태석 변호사는 조금도 교묘하지 않았다. 경관님,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있습니까? 경찰관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자발적으로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요. 경찰관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 문제를 더 확대해야 할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눈이 판세계로 향했다. 재판장님, 정말 이걸 허락하실 겁니까? 어제 제 서류를 보셨지 않습니까? 위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턱을 문질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최태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매우 심각한 혐의가 조사되는 동안 이 재판을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그 계획을 간파했다. 그들은 사기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법적 문제에 묶여있는 동안 그의 회사에서 그를 집에서 몰아낼 만큼 충분히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비열하고 비겁한 수법이었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재판장님, 김민철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소위 사기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이 법정을 떠나면 제 퇴거가 처리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몸을 굳혔다. 이에 기각합니다. 이현우 판사가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판사는 김민철 할아버지가 아니라 최태석 변호사에게 짜증이 난 듯 보였다.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현우 판사가 경찰관들에게로 돌아섰다. 김민철 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머뭇거렸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마침내 뒤로 물러섰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이겼다. 경찰관들은 분명히 짜증이 나서 돌아서 나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김민철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앞으로 굴려 최태석 변호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어설펐소. 그가 말했다. 최태석 변호사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자신감은 마침내 금이 갔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왔겠지. 내가 그냥 넘어가서
당신들이 내 집을 아무런 저항 없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겠지. 김민철 할아버지가 조용한 법정을 가로지르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 당신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왔다는 것이요. 법정은 속삭임으로 술렁였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말해보시오, 최 변호사. 정말 나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지금까지는 그다지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최태석 변호사가 테이블에 손을 내리쳤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남자는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심의 빛이 어렸다. 누군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판사가 한숨을 쉬고 김민철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김민철 씨, 그가 말했다. 제시할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재판장님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 매우 중요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그가 서기에게 건네며 말했다. 원고 측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충격의 물결이 법정을 휩쓸었다. 최태석 변호사가 움찔했다. 판사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 판결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주택 소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급하여 재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손을 들었다. 그는 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며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최태석 변호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초의 변호사님, 판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 의뢰인의 사건이 김민철 씨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통과된 지역 지구재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태석 변호사가 머뭇거렸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진실을 인정하거나 법정 전체 앞에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뿐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긴장한 듯 보였다. 자신감, 오만함, 거만함,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현우 판사가 기다렸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석 변호사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네, 탄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이현우 판사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중얼거렸다. 이 판례를 검토한 후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최태석 변호사는 배에 한 방 맞은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편 김민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법정 전체가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늙고 장애를 가진 참전 용사는 단지 방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최태석 변호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최태석 변호사가 다음에 취할 조치는 그의 가장 필사적인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원 복도는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밖으로 휠체어를 밀고 나갔고 서지연 씨가 그 옆을 걸었다. 이현우 판사가 대법원 판례 검토를 위해 사건을 연기한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김민철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길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철 할아버지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최태석 변호사는 이 패배를 쉽게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그가 법원 계단 맨 아래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감님, 똑똑한 줄 아시나? 김민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멈췄다. 천천히 그가 돌아섰다. 최태석 변호사가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고 그의 넥타이는 약간 풀려 있었으며 턱은 굳어 있었다.
그의 평소 거만한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더 추악한 것, 즉 분노, 좌절,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지연 씨가 김민철 할아버지 앞으로 나섰다. 물러서요, 최 변호사. 최태석 변호사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나쁜 놈인가?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국내 최대 부동산 회사 중 하나를 망신시켰어. 그들이 그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김민철 할아버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최 변호사? 최태석 변호사가 비웃었다. 아니, 협박은 아니오. 그냥 경고하는 거지. 법정 말고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서지연 씨가 긴장했다. 그를 협박할 순 없어요. 이 사건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당신도 알잖아요. 최태석 변호사가 어둡게 웃었다. 아직도 모르겠나. 권력과 돈이 있으면 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판사도 공무원도 가지고 있어. 당신의 그 작은 전쟁, 영웅놀이가 그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철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였다. 그는 법정이 아닌 전쟁터에서 최태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무엇이든 할 권리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천천히 김민철 할아버지가 앞으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는 최태석 변호사에게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한마디 하지,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을 전에 본 적이 있네. 돈이 자신들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불량배들 말이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최태석 변호사가 침을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너지네. 김민철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지. 잠깐 동안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그의 신중하게 통제된 가면에 작은 균열이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몸을 기울였다. 어떤 더러운 수법을 쓰든 상관없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걸세. 그리고 내가 끝낼 때쯤이면 자네는 그 법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걸세. 최태석 변호사의 턱 근육이 긴장했다.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두고 보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계단 근처에 모여든 기자들 속으로 사라졌다. 서지연 씨는 자신이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김 선생님, 저 남자 위험해요. 알고 있어. 김민철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를 밀어붙이셨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차로 향하며 휠체어를 돌렸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하기 때문이요. 저항.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조차도 최태석 변호사가 다음 수를 둘 것이고 그것은 그가 전에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철 할아버지는 어둑한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법률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다. 서지연 씨는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건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들의 법적 주장이 약하다는 건 알겠어요. 판사님이 선생님 편을 들어주실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들이 법정 밖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거라는 뜻이겠지. 예를 들면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강력한 남자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절박해지고 절박한 남자들은 위험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보았다. 갑자기 밖에서 큰 쿵소리가 울렸다. 서지연 씨가 깜짝 놀랐다. 저게 무슨 소리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고 그의 날카로운 눈이 어둠을 훑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차고문에 거대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서지현 씨가 입을 가렸다. 세상에. 김민철 할아버지는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휠체어 팔걸이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지현 씨가 그에게 돌아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 스프레이 깡통을 든 어떤 겁쟁이가 나를 위협하기로 했다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세. 서지현 씨가 팔짱을 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둘 다 싸움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태석 변호사는 그 싸움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철 할아버지는 날카롭고 집중된 마음으로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가 벤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입구 근처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기자들, 구경꾼들, 심지어 경찰관 몇몇까지. 뭔가 잘못되었다. 방금 도착한 서지현 씨가 그에게 달려왔다. 김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해요. 그녀가 그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화면에는 불과 1시간 전에 올라온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속보장애 참전용사 김민철 부동산 등기 위조 혐의 증거 제시돼 김민철 할아버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김민철 씨가 제공한 문서에서 잠재적 사기를 시사하는 불일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김민철 씨에게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이를 악물었다. 이건 최태석 변호사의 지시였다. 서지현 씨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선생님에 대한 여론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공격을 예상했지만 최태석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건 더 이상 사건에서 이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태석 변호사는 그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철 할아버지는 전에도 더 나쁜 역경에 직면했었다. 그리고 만약 최태석 변호사가 이것으로 그를 겁주어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민철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이 뒷줄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민철 할아버지를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고 이제 도시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강철처럼 날카로운 마음으로 평소 앉던 피고인석으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이건 더 이상 그의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진실을 증명하는 문제였다. 이현우 판사가 표정 변화 없이 들어섰다. 그가 판사봉을 두드렸다. 개정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최태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비웃음이 돌아와 있었다. 재판장님, 오늘의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긴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계속하시오. 최태석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집어들고 극적으로 들어올렸다. 저희는 김민철 씨의 부동산 등기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겼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었다. 이현우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최 변호사, 당신은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최태석 변호사가 늑대처럼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가 서류철을 서기에게 건넸고
서기는 판사에게 전달했다. 이현우 판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눈으로 훑었다. 긴장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흥미롭군요. 최태석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김민철 씨가 제공한 문서에는 공증인 서명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도장 날인 위치에도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오류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것들은 위조의 특징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앞줄에 앉아있던 서지연 씨는 충격에 입을 가렸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전투를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했고, 이제 최태석 변호사가 가장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방역할 시간이었다. 재판장님,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찼다. 제가 이 소위 불일치라는 것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우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기에게 서류를 건네도록 손짓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시간을 들여 각 페이지를 훑어보고 모든 세부사항을 넘겨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법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최태석 변호사의 거만함이 약간 누그러졌다. 뭐가 웃깁니까, 김민철 씨? 김민철 할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네, 아주 웃깁니다. 그가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판장님, 이 위조 혐의가 왜 완전히 말도 안 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현우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설명해 주시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불규칙한 도장 날인 위치요. 그건 이 문서들이 군청에서 디지털로 보관될 때 스캔되고 크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장 위치의 약간의 이동은 사기가 아니라 표준 문서 처리의 결과입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움찔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그리고 공증인 서명이요. 물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부는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재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조정되거나 납부가 갱신될 때마다 군청에서 원본 등기부를 확인하고 다시 날인했습니다. 사소한 차이는 수십 년간의 법적 유지관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현우 판사가 문서로 다시 돌아가 날짜를 비교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옳습니다. 탄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이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증명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만약 당신이 재산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 법정의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깨달았을 테니까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현우 판사조차 재미있어 하는 듯 보였다. 최태석 변호사가 이를 악물었다. 그가 판세계로 다시 돌아섰다. 재판장님, 저는 여전히 진행하기 전에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 판사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최 변호사, 당신은 기본적인 문서 처리 과정에 대한 무지를 근거로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를 자신의 집 등기를 위조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는 또 졌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조용한 만족감으로 상대를 지켜보며 휠체어에 등을 기댔다. 그들은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리려 했고 대중을 그에게서 돌아서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현우 판사가 판사봉을 두드렸다. 원고 측 주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므로 기각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침묵. 기각 신청은 사건이 완전히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태석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태석 변호사가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다. 최태석 변호사는 더 이상 법정에서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왜 그러자 마치 그의 질문에 답하려는 듯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서지연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김 선생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녀가 그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그의 속이 울렁거렸다. 그것은 속보 알림이었다. 판사장의 참전용사 상대 소송 기각 결정. 한편 김민철 씨 자택 현재 철거 중. 김민철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집, 그의 보금자리. 그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로 빼앗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꽉 쥐었고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최태석,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최태석 변호사가 비웃었다. 아, 뭐 문제라도 있어. 김민철 할아버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전투는 더 이상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거기에 앉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휠체어를 돌려 가능한 한빨리 출구로 향했다. 서지연 씨가 그 바로 뒤에서 따라오느라 애를 먹었다. 김 선생님 천천히요. 시간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마구 뛰었다. 그의 집, 그의 모든 삶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법원에 갇혀 있었다. 그들이 법정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김민철 씨 혐의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댁이 이미 철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총성처럼 들렸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고개가 그 말을 한 기자에게로 휙 돌아갔다. 뭐라고요? 남자가 전화기를 들어 라이브 영상 피드를 보여주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불도저 철거반 옆에서 지켜보는 양복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그의 집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덤불, 그의 현관 앞, 그가 수년 동안 삶을 재건했던 곳, 이 이미 절반이나 사라져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눈앞이 붉어졌다. 안 돼, 안 돼. 그는 더 세게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지연 씨가 앞서 달려가 김민철 할아버지의 벤 조수석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요. 아직 짠니 하이마스. 김민철 할아버지는 순전히 아드레날린의 의지에 경사로를 올라갔다. 그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서지연 씨가 엑셀을 밟았다. 벤은 거리에 끼익 소리를 내며 교통체증을 뚫고 나아갔는데 그 속도는 만약 그가 이미 분노로 달리고 있지 않았다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정도였다. 서지연 씨가 운전대를 꽉 쥐었고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김 선생님, 이건 불법이에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럴 순 없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신경 안 써. 최태석은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법이 자기를 잡기 전에 나를 없애려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서지연 씨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잡을 거예요. 벤은 거리를 질주하며 김민철 할아버지의 집까지의 거리를 좁혀갔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은 더욱 심해졌다. 이건 더 이상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파괴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거대한 건설 트럭이 거리 일부를 막고 있었고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현관 앞 남은 부분을 철거하고 있었다. 불도저는 그의 집 마지막 남은 벽 근처에서 불길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서서 디자이너 양복을 입고 완벽하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태석 변호사였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서지연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착했어요. 막아야 해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뱃문을 활짝 열고 분노에 차 앞으로 나아갔다. 멈춰. 그의 목소리가 기계 소리를 넘어 천둥처럼 울렸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작업자들은 불확실한 듯 머뭇거렸다. 불도저 운전사가 손을 들어 작업반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때 최태석 변호사가 돌아섰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 김민철 씨.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딱 맞춰 오셨군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그에게로 다가가 불과 몇 인치 앞에서 멈췄다. 최태석 변호사가 킬킬거렸다. 소식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치명적이었다. 당신은 이럴 법적 권리가 없어. 아, 하지만 있어. 최태석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긴급 철거 명령서요. 즉각적인 위험 요소를 이유로 들었지. 내가 좀 손을 썼거든. 알고 보니 당신 집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더군. 김민철 할아버지의 손이 바퀴를 꽉 쥐었다. 거짓말하고 있군. 최태석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법정에서 이 일을 제기할 때쯤이면 그가 자네를 가리켰다. 뭐 너무 늦었지. 서지연 씨가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럴 순 없어요.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고요. 최태석 변호사가 비웃었다. 아,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는 불도저 운전석에 돌아서서 손짓했다. 마무리해.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몸이 그의 뇌보다 먼저 움직였다. 순전히 본능적으로 그는 앞으로 몸을 날려 불도저의 경로로 직접 굴러 들어갔다. 군중이 숨을 삼켰다. 불도저가 끽소리를 내며 멈췄고 그 거대한 날은 김민철 할아버지의 의자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끌어내. 김민철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휠체어는 기계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한 남자가 수천 파운드의 강철에 맞서고 있었다. 운전사가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요.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치워. 하지만 작업자들은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지나가는 사람들 수년 동안 이 동네에서 김민철 할아버지를 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는 단지 자신의 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고 부패에 맞선 저항이었다. 그리고 최태석 변호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내 집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내 집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최태석 변호사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가 불도저 운전사를 보았다. 운전사가 머뭇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엔진을 껐다. 최태석 변호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하는 거야? 운전사가 작업복에 손을 닦았다. 나는 집을 지으려고 계약했지. 어떤 부자 변호사를 위해 집을 부수려고 계약한 게 아니오. 군중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웃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김민철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서지현 씨가 기자들에게 돌아섰다. 이 모든 걸 찍고 계신 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최태석 변호사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지원을 찾아 돌아섰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경찰차가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멈춰 섰다. 이현우 판사가 선두차에서 내렸고 그의 표정은 격분해 있었다. 최태석 판사가 소리쳤다. 방금 군수님과 통화했소. 이 철거는 불법이오. 최태석 변호사가 창백해졌다. 저는 그게 아니오라. 김인철 씨 사건을 검토했소. 이현우 판사가 계속했다. 지역지구재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소. 그리고 당신 초의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긴급 철거 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조사 중이오. 더 많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럼 그를 체포하시오. 경찰관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잠깐 안 돼요. 최태석 변호사의 항의는 그의 손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면서 짧게 끝났다. 군중이 환호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이 자신을 휩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이겼다. 그가 마침내 이겼다. 최태석 변호사가 끌려가자 서지현 씨가 김민철 할아버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미소 지었다. 해내셨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그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해낸 것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진정으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여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줄무늬로 물들이고 있을 때 김민철 할아버지는 마침내 앞마당 남은 부분으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의 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벽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으며 자네가 방금 치른 전투의 상처처럼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집이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였다. 서지현 씨는 현관 계단 또는 남은 부분에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법정에 있는 동안 실제로 집을 허물려고 했다니. 김민철 할아버지가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최태석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소. 그는 단지 법이 자기를 잡기 전에 내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뿐이오. 서지현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법이 아주 빨리 잡았네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비웃었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거짓말 사기, 불법 철거 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걸세. 하지만 그가 승리에 취하고 싶었던 만큼 그는 전투가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최태석은 일단 사라졌지만 부동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에게 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철 할아버지는 익숙한 소리에 잠이 깼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앞문이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 잔해였으므로 수리가 시작되는 동안 이웃 중 한 명이 그에게 빌려준 임시 트레일러 문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김민철 씨, 김민철 할아버지가 즉시 경계하며 그를 살폈다. 누구신지에 따라 다르오. 남자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없었다. 제 이름은 한정호입니다. 최태석 변호사가 일했던 미래개발을 대표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작이군. 한정호 씨가 넥타이를 고쳐맸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남자가 머뭇거렸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사기와 사유재산 파괴 시도를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구려. 한정호 씨는 그 말을 무시했다.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한정호 씨가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를 꺼내 클립보드에 올려놓았다. 5억 원입니다. 그 숫자는 김민철 할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는 또 다른 더러운 수법, 또 다른 법적 술수를 예상했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한정호 씨가 서류를 두드렸다. 현금 5억 원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부를 넘겨주시고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송도 추가 조치도 없습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에 새 집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될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계약서를 응시했다. 유혹적이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 돈은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새롭고 더 편한 곳, 방금 치른 전쟁의 전쟁터에 여전히 서 있지 않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자신의 추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기억해냈다. 이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한정호 씨를 다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 묻겠소. 내 집이 당신 회사에 그렇게 문제라면 왜 지금 그렇게 집을 사려고 안달이 난 거요? 한정호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정중함의 가면이 약간 벗겨졌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비웃었다. 그럴 줄 알았소. 그가 클립보드를 한정호 씨에게 다시 밀었다. 당신 제안은 됐으니 나가시오. 한정호 씨가 마치 고집 센 아이를 다루는 듯 한숨을 쉬었다. 김민철 씨, 비합리적으로 굴지 맙시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군. 이건 처음부터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나는 당신 회사가 공정하거나 정직한 일을 할 거라고 믿지 않소. 그러니 아니요, 나는 팔지 않을 거요. 이제 내 땅에서 나가시오. 처음으로 한정호 씨의 정중한 태도에 금이 갔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 당신들이 실수했소.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오. 한정호 씨가 입술을 오므리고 계약서를 서류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돌아서 나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가 뒤돌아보았다. 김민철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약속하건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정호 씨 말이 맞았다. 이것은 평화 제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이었다. 몇 시간 후 서지연 씨가 좌절감에 거의 몸을 떨며 트레일러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이 뭐라고요? 선생님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그리고 거절하셨고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서지연 씨가 신음하며 두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김 선생님, 왜 싸우시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5억 원이라니요. 그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라고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내려놓았다. 지연 씨, 내가 한 가지 묻겠소. 그녀가 팔짱을 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쳤다면 그들이 돈을 주고 잊어버리도록 내버려 두겠소.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가 다그쳤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소. 그녀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은 항상 핵심을 찌르시는군요. 그가 비웃었다. 내 장점 중 하나지. 서지연 씨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다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알고 있어. 그럼 다음은 뭐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방역할 거요. 합법적으로. 서지연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요? 그가 탁자에서 서류철을 꺼내 그녀에게 밀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깐만요. 이게 김민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단 소송이요. 서지연 씨가 눈을 깜빡였다. 더 이상 선생님 집만을 위해 싸우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소.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시려는 거군요. 김민철 할아버지의 시선은 강철 같았다. 그들이 나를 너무 멀리 밀어붙였소.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단지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격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철 할아버지는 작지만 시내에서 매우 존경받는 법률 회사인 강앤박 법률사무소로 들어섰다. 그는 지난 12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즉 법정기록, 공공기록 사기 및 그들에 대한 청구를 증명하는 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긴급철거 명령서를 수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개발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젊은 접수원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무릎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와드릴까요, 손님?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가장 유능한 집단 소송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소. 그녀가 머뭇거렸다. 약속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소.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건 말이오.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눈을 깜빡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단 소송이라고 하셨습니까? 날카로운 남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고액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이 남자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물었다. 강민혁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수석 파트너입니다. 보통 예약 없는 손님은 받지 않지만 제 관심을 끄셨군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가 서류철을 건넸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있어. 사기 불법, 철거 재산, 절도 괴롭힘 뭐든지 말이오. 그리고 미래개발은 내게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오. 수백 명에게 그랬소. 강민혁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페이지를 훑었다. 읽을수록 그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소. 강민혁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엄청납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비싸고 복잡하고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강 변호사님, 정의를 믿으십니까? 강민혁 변호사가 눈을 깜빡였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계속했다. 저는 평생 그것을 위해 싸워왔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진실과 증거가 있고 저와 함께 설 준비가 된 온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질문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빠지시겠습니까? 강민혁 변호사가 그를 살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을 무너뜨립시다. 일주일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장애 참전용사 부패한 부동산 제국에 맞서 법적 전쟁 이끌어. 미래개발 상대 집단 소송 제기돼. 판사 사건 진행 허가. 회사 중대한 법적 전투 직면 등 뉴스가 삽시간에 퍼졌다. 사방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나섰다. 노인주택 소유자 편부모 참전용사들, 기업의 탐욕에 의해 괴롭힘당하고 위협받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운동은 커졌고 미래개발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임시 트레일러에 앉아 있었고 서지연 씨가 최신 헤드라인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좋소. 많을수록 좋지. 서지연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김 선생님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시죠? 알고 있어. 망역해 올 걸세. 알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수는 뭐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비웃었다. 그들을 애태우는 거요. 그가 서류철에서 미래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후원자 명단을 꺼냈다. 서지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서류를 두드렸다. 이 회사들은 윤리에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그들은 발을 빼기 시작할 거요. 서지연 씨가 활짝 웃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을 파산시키시려는 거군요. 김민철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그게 계획이요. 첫 번째 후원자가 사흘 후에 빠져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후원자가, 그리고 또 다른 후원자가. 대중의 압력이 거세졌다. 고객들은 그 회사와 관련된 상점들을 불매했다. 본사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래개발 주가는 폭락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전직 직원. 그리고 그가 폭로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내부 고발자의 이름은 박상현이었다. 미래개발의 중간 관리급 직원. 박상현은 법무팀에서 6년 넘게 일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사기성 토지, 취득 불법 철거 명령, 부패한 시 공무원들과의 뒷거래.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뉴스는 저녁 늦게 터졌다. 단독전 미래개발 직원 기업 부패 폭로. 비밀 문서 충격적인 사기 계획 드러내. 참전용사 소송 내부 유출로 회사 범죄 행위 드러나며 새로운 탄력받아. 김민철 할아버지는 트레일러에 앉아 뉴스 앵커가 보고서를 읽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응시했다. 내부 고발자 박상현 씨가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미래개발은 의도적으로 부동산 평가서를 위조하고 구역 설정 기록을 위조했으며 고급 상업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압류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회사가 소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김민철 씨 자택 철거를 서둘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지연 씨는 커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김 선생님,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그의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모든 것을 폭로하는 문제였다. 그들의 수석 변호사인 강민혁 변호사가 몇 분 안에 전화했다. 뉴스 보셨습니까? 봤어. 김민철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당신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아, 물론입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건 힘든 법적 싸움에서 명백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발감입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턱이 굳어졌다. 그럼 그들을 강하게 칩시다. 강민혁 변호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틀만 주십시오.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개발 CEO 이재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연단에 뻣뻣하게 서 있었고 주위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입계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는 대중 여러분께 저희 회사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 왔음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혐의들은 저희 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생중계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 대표님, 만약 귀사가 결백하다면 왜 박상현 씨는 구역 설정 보고서 위조를 직접 지시하는 내부 이메일을 제공했습니까? CEO의 미소가 흔들렸다.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김민철 씨 자택 철거는 어떻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사기적인 상황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 대표의 임에땀이 맺혔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장들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불법적인 토지 압류에 개인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다. 이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론은 피냄새를 맡았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말까지 FBI는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 요원들이 미래개발 본사를 급습했다. 기밀 파일, 상자 하드 드라이브, 내부 통신 자료들이 압수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벽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민철 할아버지는 집터 자네를 바라보며 밖에 앉아 있었다. 서지연 씨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그 옆에 앉았다. 해내셨어요, 김 선생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런 회사들은 조용히 무너지지 않소. 싸우고 시간을 끌고 할 수만 있다면 몇 년 동안 재판을 지연시키지. 서지연 씨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끝내는 거요. 완전히. 그가 전화기를 꺼내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김민철 할아버지가 건 전화는 국내에서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름, 바로 윤서연 검찰총장에게 건 전화였다. 그녀는 철회 검사로 알려져 있었다. 무자비하고 명석하며 부패한 기업 억만장자 사기꾼, 심지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몇몇 정치인들까지 무너뜨린 여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미래개발에 눈독을 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는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김민철 선생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등을 기대고 전화기를 꽉 쥐었다. 보고서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봤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선생님, 이 사건에 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방 기소가 발표되었다. 사기 공모 공갈 사유 재산 파괴. CEO 이재성 대표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내부 고발자 박상현 씨가 비밀 은행 거래 내역을 폭로했을 때 터졌다. 수백만 달러의 뇌물이 시 공무원 구역 설정위원회, 심지어 판사들에게까지 지급되었다. 사건은 더 이상 큰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이었다. 그리고 미래개발은 끝장났다. 그날 오후 김민철 할아버지는 소송에 대한 또 다른 심리를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대신 그것은 관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이현우 판사가 지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양측 모두 이 사건의 진전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최태석 변호사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한때 깨끗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변호사인 강민혁 변호사가 그의 옆에 자신 있게 서 있었다. 네, 재판장님. 이현우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가 최태석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미래개발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다투기를 원합니까? 최태석 변호사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재판장님 상황을 고려하여 제 의뢰인은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오? 이현우 판사가 다그쳤다. 최태석 변호사가 패배감에 젖어 한숨을 쉬었다. 합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가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민혁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재판장님 합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김민철 선생님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현우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무엇이오? 강민혁 변호사가 최태석 변호사에게로 돌아서서 결정타를 날렸다. 저희는 미래개발이 사기를 친 모든 피해자가 이 합의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 모든 가족, 모든 참전용사, 이 회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쫓겨난 모든 사람 말입니다. 최태석 변호사의 턱이 굳어졌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연방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침묵. 이현우 판사가 최태석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 최태석 변호사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속삭임의 물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끝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당하게 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며칠 후 미래개발은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최고 경영진은 형사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토지 전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정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였다. 그날 저녁에 진력 김민철 할아버지는 집터잔해 밖에 앉아 있었고 서지연 씨가 그 옆에 있었다. 그의 오래된 집은 사라졌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웃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그에게서 빼앗긴 것을 재건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공동체가 모이고 있었다. 서지연 씨가 그를 툭 쳤다. 그래서 다음은 뭐죠?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재건하는 거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할 거요. 최종 법원 판결 다음 날 아침 김민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몇 달 동안 그의 삶은 부패한 기업, 더러운 변호사들, 그리고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사법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겼다. 그리고 그만이 아니었다. 전국의 뉴스 채널들은 이것을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해체 사건 중 하나라고 불렀다. 장애 참전용사 수백만 달러 규모 부동산 사기 무너뜨려. 미래개발 최고 경영진 FBI 기소. 역사적인 집단 소송 합의로 수천 명 피해자 보상받아. 합의금은 엄청났다. 미래개발은 부당하게 퇴거당한 모든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집에서 쫓겨난 가족들은 마침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의 집은 이미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날 오후 김민철 할아버지가 공사 현장으로 휠체어를 굴려갔다. 하지만 이곳은 그냥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 그의 땅이었고 이제는 자원봉사자들, 이웃들, 참전용사들, 심지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돕고 싶어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연 씨는 이미 그곳에서 물품을 내리는 작업자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김 선생님 딱 맞춰 오셨어요. 그녀가 외쳤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소. 서지연 씨가 비웃었다. 농담이세요. 사람들은 약자가 이기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이제 거의 동네 영웅이시라고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킬킬거렸다. 사인해 달라고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소.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을 살폈다. 그의 오래된 집잔에는 완전히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더 강한 것, 즉 새 집의 기초가 놓여 있었다. 서지연 씨가 그를 툭 쳤다. 준비되셨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눈앞의 땅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다. 평생 준비되어 있었소. 그 후 몇 주는 김민철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들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팀을 지휘하고 물품을 정리했으며 심지어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건축 기술을 가르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그의 오래된 군대 규율이 발동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임무처럼 운영했고 조금씩 집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집만이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감독을 잠시 쉬고 있을 때 젊은 부부가 그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여자가 수줍게 말했다. 저희는 단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미래개발에 의해 쫓겨난 가족 중 하나였어요. 선생님 소송 덕분에 마침내 집을 되찾게 되었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소.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남편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지요. 김민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처럼 다른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을 위해 일어서시오. 아무도 혼자 싸워서는 안 돼요. 부부가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김민철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석 달 후 그의 집이 완성되었다. 해가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현관 앞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 선생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지연 씨가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우리가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킬킬거렸다. 나를 의심한 적 있어. 서지연 씨가 비웃었다. 단 한순간도요. 그의 변호사인 강민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김 선생님, 이제 마지막 단계를 밟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서명되고 봉인되어 완전히 손댈 수 없는 등기부를 들어올렸다. 이 집은 선생님 것입니다, 김 선생님. 영원히요. 허점도 법적 술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선생님에게서 이 집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는 등기부를 받아들고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오랫동안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시스템에 맞서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말해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겼다. 눈물이 눈가를 뜨겁게 했지만 그는 그것들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군중에게로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자,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들이 파티할 준비 되셨습니까? 군중이 환호성과 웃음 축하로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김민철 할아버지는 단지 집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파티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웃들 친구들, 자원봉사자들이 김민철 할아버지의 새 집을 가득 메웠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단순한 승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줄 조명 아래서 서로를 쫓아다녔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옛부대 참전 용사들이 현관에 앉아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 중 일부도 질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영감을 준 이야기의 결말을 목격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현관 근처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가 싸워온 것이었다. 단지 4개의 벽과 지붕이 아니라 집, 사람들이 함께 서는 곳 정의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곳. 서지연 씨가 그의 옆에 털썩 앉아 신선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자, 영웅이시여, 기분이 어떠세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킬킬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영웅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늙었소. 서지연 씨가 비웃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장애 참전 용사가 국내 최대 기업 사기 사건 중 하나를 무너뜨리고 한때 그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집을 재건했잖아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별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건 내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소, 지연 씨. 그녀가 그를 툭 쳤다.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희망. 그래, 그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었소.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떠나기 전에 김민철 할아버지를 껴안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민혁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가 김민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평소 냉철한 표정에는 드물게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있잖아요. 강 변호사가 말했다. 이 사건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떡해요? 강 변호사가 팔짱을 꼈다. 우선 FBI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래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패 공무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사임했고 다른 이들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비웃었다. 잘 됐군.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집단 소송 말입니다. 그것이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은 단지 이기신 게 아닙니다, 김 선생님. 시스템을 바꾸신 겁니다. 김민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승리였다. 강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몸 조심하십시오, 김 선생님. 강 변호사님도요. 그리고 그렇게 강 변호사는 떠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현관에 홀로 남았다. 오랫동안 모든 것이 조용했다. 싸움은 끝났고 전투는 승리했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커피를 손에 들고 현관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땅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금자리였다. 서지연 씨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다. 누가 또 한 면을 장식했는지 맞춰보세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신음했다. 아, 제발 좀. 서지연 씨가 신문을 흔들며 웃었다. 진정하세요. 이번엔 좋은 기사예요. 헤드라인은 이랬다. 자신의 땅을 지킨 남자장의 참전용사 거대 기업에 맞서 승리하다. 그 아래에는 새집 앞에 앉아 결연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있었다. 서지연 씨가 활짝 웃었다. 그래서 김민철 선생님의 다음 계획은 뭐예요? 김민철 할아버지가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집에서 즐겁게 지낼 생각이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싸움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김민철 할아버지에게는 마침내 진정으로 끝이었다.